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사실 확인 결과 업무 지시가 아니라 단지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위원장의 돌발 행동이 또 벌어졌습니다. 회의 끝 무렵 이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며 손을 들었고 의장인 이 대통령은 발언하지 마시라고 거듭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의 제재를 무시한 채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무례한 행동에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크게 나무랐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지시를 했냐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질책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행동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고 당장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새 정부 국무회의 때마다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라거나 방통위 독임제를 주장하는 등 무리한 요구와 정치 행보를 반복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소집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주무부처 수장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속 조치를 잘 이행하겠다고 밝힌 이 위원장. 그런데 곧장 자신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의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 연구에도 착수했다며 곧 방통위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 위원장의 돌발 발언에 의원들의 팩트체크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3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방통위원장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방통위조차 방통위안을 두고는 이 위원장과 결이 다른 답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이게 발효가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도 정작 언제 어디서 그런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위원회 차원의 사실 확인까지 거친 끝에 그 같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대로 워딩이에요. 답변 온 거.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들으셨죠, 위원님들? 대통령실도 관련 질문을 받자 업무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위원장의 아전인수식 주장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강규정 대변인입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요. 어제 거짓말하다 딱 걸렸어요, 국회에서. 저는 이거 진짜 네. 헤드라인 처음 보고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뭔가 대통령이 뭔가 안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 헤드라인만 딱 봤을 때 이진숙이 송미령 장관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건가? 이거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도 사실 이 농업산법 반대를 있는데 소신 굽히고 본인이 전문성 갖고 있으니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케이 넌 실력 있으니까 유임해줄게라고 인정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진숙이 입장을 다 바꿔가지고 대통령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라고 항복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 보니까 다 거짓말인 거죠. 와. 이 3법도 저는 그래서 송미령 개정안을 냈잖아요. 수정안을 냈잖아요. 농업 3법과 관련돼서 나름의 수정안을 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인가? 근데 기사 하나 클릭하자마자 내가 아직 순진하구나. 이진숙을 아직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착각을 했었죠. 저는 좀 걱정돼요, 이분. 이거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허언증을 넘어서는 증상 같아요. 그게 저도 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외부로 나와서 작은 회사의 대표를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회의를 좀 하다 보면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같은 얘기를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준숙은 사실상 정치인이고 지금 정무직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가끔씩 A라고 물어봐 주면 A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B라고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진숙이 국무회의에서 들었던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듣고 해석하고 바깥에 나와서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본인 정치의 장이 아니다. 정말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본인 정치는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보고요. 저는 이진숙 씨가 원하는 건 두 가지라고 봐요. 어떻게 대중에게 주제로 오늘 오전 어떻게 대중적으로 내가 보여질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이준숙이라는 인간은 어떻게 인식되고 싶은가. 공천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었던 얘기 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것, 민주당에게 각을 세우는 것, 이제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거냐? 자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대구시장의 자리 혹은 국회의원의 자리 다 당원들에게 잘 보이고 보수층에게 호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서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자기 정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 좀 걱정이 돼요. 이런 행보들이 다음 정치 행보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이게 그럼 보수층, 구구층의 지지자들은 이걸 좋게 봅니까, 이거를? 아니요, 저는 좋게 안 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을 꿈꾸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여전사가 되는 거죠. 정말 잘 싸워가지고. 근데 이게 잘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았는데 나 일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보수 지지층도 별로 안 좋아할 행보라고 보고 그리고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국무회의 정식 그 참여 멤버도 아니에요. 옵저버예요. 옵저버인데 들어가서 자기가 자꾸 가서 뭔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방통위원 대통령을 추천하라고 했을 때 아마도 상상을 해본 건데 대통령이 사실 대화 내용은 이거였다라고 말하기도 좀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방통위원장과 나눈 대화는 이거였다 팩트 체크 하는 것도 우습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이준석이 대통령 추천목 방통위원 추천해달라고 다고 하고 대통령께서 1대1 돼서 기량작용되면 이거 사실상 무슨 기능 하겠냐 막히지 않겠냐 요거까지는 팩트가 된 거죠. 아마도 그러면은 방송사법과 관련돼서 이진숙이 반대하니까 대통령이 대안이 있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건데 대체 너네는 왜 반대하는 거냐라는 의견 정도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나에게 대안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과장도 네. 아니라 허위를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냥 질의응답을 했을 뿐인데 이걸 갖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경고가 나오고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무위원에게 이 정도의 경고성 멘트를 날린 거는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임기 보장도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하죠. 뭐 임기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넘은 요구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로 뭐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죠. 뭐 물론 이후에는 부인을 하기는 해서 그 발언 방금 말씀하신 임기를 맞춰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일단 택도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는 대전 유성경찰서 쪽에서 이미 압수수색도 대전 MBC라든지 법인카드 사용처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좀 끝낸 상황이고 지난 주말이었던가요? 이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진숙 씨가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일단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를 좀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하려고 했던 주제입니다만은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내렸죠. 주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차원의 방통위원장 탄핵이 단행되고 나서 직무정지 기간 중에 우리가 사실상 내란 선전선동 유튜브라고 부르는 곳에 나가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이란 식으로 특정 정당을 거론하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주의 처분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맞아요. 봅니다만은 뭐 감사원은 어쨌든 오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에게 이런 경고를 했다고는 하나 이분이 이런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발언을 평상시에 안 할 것 같지도 않고요. 아마 뭐 더한 발언도 뭐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주의 처분이 어떤 특효약처럼 여겨지기도 않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가 그냥 단순한 공무원을 넘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보수 유튜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처분 내릴 게 아니죠, 사실. 그럴 거면 나가서 정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보수 패널 중에 일부는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돈을 썼기 때문에 변호사비 벌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나가서 정치를 하시라 말씀하고 싶고 저는 근데 임기 보장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게 이게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임면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임기 보장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들이 일단 비상식적이고 그럼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자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자르지 말아주세요.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면은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잘못한 거 없는데 너네들 나 어떻게든 말아서 그 잘못을 몰아서 쫓아낼 거지. 그 뭐또 선은 넘는 발언인 거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 나 자를 거잖아. 어떻게든 죄를 씌울 거잖아. 이 발언조차도 상당히 선을 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임기 보장 요구했다는 이 멘트 자체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설마 정말 내년 6월에 대구시장 나간다고 하진 않겠죠?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국힘이 그걸 반길까요, 그러면? 반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대표가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80대 20으로 치러지는 전당대회 룰을 감안할 때 불과 몇 주 전에 끝났던 대선의 성적으로 보면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41%를 얻었고 그것에 대한 그 개인 경쟁력과 리더로서의 경쟁력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동훈, 안철수 같은 인물들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보다는 김문수 같은 사실상의 친윤 주자가 도로 친윤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당에서 어떠한 인물이든 저는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김문수 모르겠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제 공천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대구시장은 사실 공천이 곧 당선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구시장 자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쟁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이게 뭐 역사의 가정은 없어서 저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베스트는 이진숙이 자진 사퇴하는 거 방통위원장. 두 번째는 그 비위가 밝혀져서 확정이 돼서 그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 세 번째는 대구시장 나가기 위해 간두는 것. 네 번째는 임기 제일 최악이죠. 임기 마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대구시장 도전하겠다고 방통위를 간두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장 베스트는 물론 자진 사퇴하고 아니면 비위가 밝혀지는 거긴 합니다만 그거는 지금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구시장 도전은 어차피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김재원 전 의원도 있죠. 뭔가 홍준표 시장이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공석이라 하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진석 위원장 나가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욕심내서 좀 나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면은 최근에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오늘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을 했다는데 바로 이 장본인, 혼난 장본인 누굽니까? 이진숙 보수전사 이진숙. 아이고. 아니 진짜 이진숙은 진짜로 나는 그러니까 기자를 했던 사람이면은 사실은 그 지금 이제 공직에 있지만은 국민 앞에 그리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치 자기가 방송 3법을 네. 방통위안을 만들려고 대통령이 시킨 것처럼 꾸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네, 저는 이 사람도 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설마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의 발언을 실시간 팩트 체크할까? 그러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최민희가 누굽니까? 확인했어. 김현희 누굽니까? 딱 걸렸어. 네, 예. 딱 걸렸어요. 그 자리에서 잠깐만요 하고 딱 읽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온 거. 누가 보더라도 기자들이 사진 찍기 좋으라고 이렇게 딱 들고 읽지 않습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네. 잘못 걸린 거죠. 잘못 걸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 최민희 의원하고 저도 그 몇 가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지금 뭐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있다는데 그 상당히 이제 그 최민희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네. 어제만 하더라도 밭글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가 온갖 이제. 막 돌아다녔잖아요. 온갖 중상모략이 돌아다녔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는 그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네. 최민희 의원하고 통화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국무회의 석상에서 자기 정치 활용하지 마라라고 그러니까, 명토 박아서 네. 이야기한 거니까 이제 이진숙 큰일 났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뭐냐면은 이진숙한테 그 업무 지시를 한 게 아니고 네. 너도 나와 있으니까 의견을 물어본 건데 그게 마치 이제 방통위안을 만들어서 준비해라는 식으로 이제 날조를 하니까 어제가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상법이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그렇죠. 되게 중요한 그렇죠. 날이었는데 네. 거기에 회방을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진숙은 그 저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취재를 좀 해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독특하게 많이 나왔대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내년에 이제 대구시장이나 예, 경북지사를 노린 거 아닌가. 이제 맞아요. 출마를 염두하는 행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갈등을 유발해서 북한 무인기처럼 남포에 보내가지고 제발 전쟁 좀 일으켜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현재 이제 여당을 자극을 해가지고 자기 체급을 높이고 싶은 아니 맞아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맞아요. 저 끝단에는 그 이제 핵심인데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도발적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국무회의 석상에서. 예,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제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나를 지금 자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통위를 독임제 기구로 가고 나를 임기를 보장해 줘라. 그래서 대통령과 나의 임기를 임기 맞추자. 맞춰라.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 그러니까 6년 하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 아닌 거 이제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3개월도 과한데 우리가 봤을 땐 지금 임기는 3개월, 감옥에서 3주도 봐요, 3주도. 예.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막 그런 주장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방통위도 한번 안을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전체 국무회의 석상에서 또, 뭐, 당신 왜 그런 소리에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방통위에서 생각하는 안을 좀 마련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마치 대통령이 나한테 미션을 줬어. 당신들 하는 거 다 틀렸어. 네. 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니, 그 자리에서 팩트체크 바로 들어갔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상 본인의 민원을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려고 들었던 거고 회의가 끝나면 두 번째 회의인가? 제가 들어보니까 두 번째 회의였던 것 같은데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휴대전화를 딱 들면서 영어로 막 통화하면서 나가더래요. 아, 영어로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 잘난 그래서 척 하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학시 아저씨 있잖아요. 너 뭐 돼? 그런 말이 그냥 막 자동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상행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분석을 좀 해봐라. 국무회의 석상에 있던 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이잼하고 맞짱 뜨는 여자야. 이거를 과시함으로 그거죠. 인해서 이게 언론에 퍼져서 그거죠. 종국에는 이정주 기자님의 예측대로 내년 선거도 나올 수 있고 내년 네. 선거에서 이제 대구 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
그러니 김재원 의원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아니 그냥 네. 그 당대표 선거부터 하시죠. 그냥 빨리 나가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진숙. 아니 그리고 이제 위원장은. 국무회의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보면 우리가 뭐 기자들하고 뭐 경찰관하고 뭐 국세청 직원하고 밥 먹으면 누가 밥값 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오늘 얘기 들어봤더니 기자들하고 네. 대통령하고 비서실장하고 네. 국무총리가 티타임을 가졌다는데 네. 이정주 기자 네. 누가 착감 냈을 것 같습니까? 아 이렇게 기자들이 낸 거 아니야? 한번 맞춰봐. 한번 네. 네, 아니, 네. 기자들 간사단에서 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누가 네. 냈냐고 물어봤더니 네. 김민석 총리가 냈대요. 어.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이제 구내 식당에서 그 3자 네. 요인들이 밥을 네. 먹으니까 기자들이 또 그 네. 앞에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뺐구나. 나오면 하나라도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권혁기 의전비서관이 오늘 뭐 그 착값은 총리님이 내시기로 했다고 이렇게 몰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커피 구내 그 네. 커피 그쵸. 매점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그 단말기에다가 자기 카드 꽂았대요. 아. 그냥 그럼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 뜨아 막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한 번에 결제를 네. 했다고 하는데 키오스크에다, 그럼 좀 키오스크에다. 나오면 그럼 좀 한 백불하면 한 10대 명이 서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꽤 많이 나왔을 좀 것 나오죠. 같은데 근데 좀 쌀걸요? 싸죠. 대통령실이라서. 네. 맞아요. 맞아요. 싸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총리가 냈다는 건데 네. 제가 한 칸 더 나갔습니다. 네. 그 총리의 카드가 네. 궁금해가지고 개인 카드냐? 그 뭐 개인 카드인지 법 카드인지는 떠나가지고 네, 이제 네. 그걸 봤는데 제가 하나 중대한 발견을 한 게 그 카드의 유효 기간 네.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언제까지예요? 오. 설마 오늘까지예요? 2030년 7월까지. 오. 5년 총리하고 싶은 거 보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네. 2030년 이재명 정부가 끝나는 해까지 카드의 유효 기간이더라. 2030년 7월 1일까지 뭐 이런 거예요? 설마? 뭐 보니까 7월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월하고 연만 나오기 네, 때문에 그랬던 네, 건데 네. 제가 정밀 취재한 결과 아. 2030년 7월까지 유효 기간인 카드로 네. 기자들에게 커피를 사주었다. 네. 아. 그 얘기는 그의 목표가 정말로 5년이다. 이재명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것인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예. 이진숙 위원장의 바람이 담긴 카드 같은데 딱 30까지 임기 맞추고 나 그때까지 빵 사 먹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 김민석